하루 감사히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티즌 무려 4만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의 장남 문준용 씨가 우한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문 씨는 최근 개막한 본인의 개인 전시 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다고 합니다. 문 씨는 지난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지원 작가로 뽑혀 약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 하면요. 박 대통령 경우 뇌물주 관련 부분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가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중압감을 준다는 이유를 달았지요. 그렇다면 대통령 아들은 이런 해석과 과연 무관할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염치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면 받으면 안 되지. 트럼프는 연봉도 안 받고 이명박은 재산사회에 환원했다라며 자영업자 가게 문 닫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라며 개탄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싱가포르 747 전세기를 띄워서 벨기에에서 직접 공수한 화이자 백신이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화이자 백신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옹예쿵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모든 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 항공은 19일 같은 항로를 통해 백신 운송 일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정부 모습 아닐까요? 반하여 지금 대한민국 백신 관련 아직도 오락가락 말장난 꼬라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국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백신을 왜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외국에서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조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일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이다.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 영국과 조건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수급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4,400만 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2월에서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3차 확산을 막으면서 안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백신 확보가 지연되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자 안전성을 핑계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8일 정부도 백신 확보,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부작용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 및 접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등 지도자들은 백신을 먼저 맞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중대본이 과감히 결단해달라며 뒤로 빠지며 책임을 미루고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백신 미확보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확보하지 못한 걸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백신 부작용을 꺼집어낸 거라면 이거 대단히 실수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방역당국은 연계성을 극고 부인하며 독감 백신 회수 조치는커녕 오히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 접종 이익이 더 크다며 독감 백신 접종하는 사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독감 백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안정성을 강조하며 접종을 권고했던 좌파 정권이 또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애꿎은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거론하고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부작용 없는 100% 안전하면서도 무결점의 약은 없는 법이고 그 부작용이 접종에 비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야 되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단순 부작용이 나왔더라는 말이야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다. 박능후 장관이 독감 백신을 직접 맞으며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걸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접종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백신 부작용, 이 또한 선동질에 이용하려는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테네시주에서 간호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잠시 실신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의사가 직접 백신을 맞는 장면과 후기를 공개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의사는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서는 늘 이득과 위험을 비교한다며 백신을 맞아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안전하면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인 의사 장 씨가 근무하는 CHI 메모리얼 병원에서 지난 17일 수간호사 티파니 도버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지역 방송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던 도중 잠시 실신했던 일에 대해서도 한국인 의사 장 씨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첫날 해프닝이 있었다며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라이브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너무 떨고 긴장해서 졸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백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며 멀쩡하게 일어나 나머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고 다음 날도 정상 출근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없이 겨울 우한 코로나를 넣어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2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2차례에 걸쳐 문재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종구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한 방역을 이끌었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11년 전 신종플루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런지 백신 개발과 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우한 코로나 초기라서 백신 도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지금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에휴 답이 없네라며 점점 더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문 정권의 총체적 부실함이 운동권 출신답게 선전과 선동에만 능하고 전문가의 쉽게는 이해할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애초에 나라를 그들에게 맡긴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다라고 분노 섞인 개탄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더 골 때리는 소식은 문재인이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데요. 문재인은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또 책임전가 유체 이탈 화법 오지네요. 이제 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더더욱 골 때리는 소식은 문재인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 27조 4천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은 우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참 빠르다 빨라.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만들어진 것도 제대로 못 싸우면서 이제 와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와 우리 문통 역시 갖갓 할 줄 알았냐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사와서 맞을 수 있나? 를 묻고 있는데 문재인은 국내에서 개발해 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는 유체 이탈화법 동문서답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추미애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거리두기 해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는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차관 인사 전 폭행건 알고 있었냐라는 중앙일보 기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 편이라고 심어놓은 꼬라지가 그 모양이니 달리 할 말이 없었겠지요.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국민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정부라며 비꼬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등이 재수사 및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구 차관에 대한 불입건 내사 종결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미적용 등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는 전화로 피해자가 처벌 불안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변호사인 만큼 법리를 다툴 수 있어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사 당사자가 변호사의 경우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와 법리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직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경찰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이용구 차관을 고발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대 병원에서 1997년 아들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아들 원정 출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머리를 짧게 깎은 아들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아침 제 아들은 논산 육군훈련소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글과 함께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함께 올렸습니다. 소견서에는 1997년 12월 11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다음 날 유도분만을 시행해 3.95kg의 남아를 출산하고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한 자들 다 고소하세요라며 광우병 선동,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기, 세월호 미고남 충돌, 송전탑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경부고속도로 반대, 포항지철 반대, 전부 좌파 좌익들이 선동, 우파에서 선동한 게 있나라고 팩트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파는 팩트를 공개하고 그냥 오픈한다. 좌파는 팩트가 없으니 숨기고 감정에 호소하며 선동하고 날조하며 여론전을 하려 한다고 일침을 가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